클라임 최우태입니다. 아이는 안에선 부모를, 밖에선 어른의 뒷모습을 본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멘토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진은 이제 김창준 의원님 부부고요. 저도 있죠, 여기 사진에. 생일 때 한번 놀러 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아래 사진은 이영건 박사님이에요. 이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 각 분야에서 각자 성공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저랑 공통점이 있어요. 어릴 때 부모를 좀 여의고 편모죠, 편모. 여의고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인데 자수성가하신 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금수저 갖고 태어나신 분들 성공한 거 별로 존경하진 않아요. 옛날에 이영건 박사님이 자기는 유산이 있었으면은 더 성공했을 텐데 집에 우산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집에 우산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아무튼 이 두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김찬준 의원님을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서도. 그리고 두 부부가 너무 행복하시고 그리고 사회에 많은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사회로 되도록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나이 들어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보여주신 분이에요. 이영건 박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이영건 박사님 말이 많이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잠을 못 잤어요. 한 새벽 4시까지 못 잤는데 이영건 박사님 유튜브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방송 나올 때 했던 강의를 좀 들어봤어요.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또 공통적 특징이 제가 두 분에게도 각자 만나고 싶어서 뵙고 싶어서 편지를 썼죠. 그러니까 두 분 다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두 분처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멘토라는 분, 살아계신 멘토를 만나고 모셨다는 게 참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뭐랄까 먼 얘기죠. 예,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영건 박사님 얘기를 좀 많이 인용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참 밝게 보셨으니까요. 저도 밝게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도 실천 중에 있고요.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자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1번,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만 가지 모습이 있어요. 저도 가끔 저를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를 볼 때 부모로서 우리 애는 이런 애라고 딱 단정지면 그 애를 글로 몰로 가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 모습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면 중에 한 면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이런 아이예요 단정지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틀 속에서 아이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부모로서 한 발짝 뒤로 나와서 이런 면도 있구나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가끔 저한테 우리 애는 이런 애요라고 얘기하시는 분 보면 그건 저는 한쪽 면만 보고 있어요. 그런 면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런 면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여기 지금 제가 강의하는 저도 남과 비교하면 싫어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래요. 누구 자식은 뭐 삼성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서울대 나왔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대부분은 다 삼성이고 서울대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도 남과 비교당하면 싫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꼭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야, 뭐 옆집 애는 반에서 몇 등 했다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니? 이러면 정말 자존심 상처받아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마세요. 3번이요.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마 나 핸드폰 요번에 새로 나온 거 사고 싶어. 그러면 왜?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살 건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방법론적으로 생각하겠죠. 집에서 이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서 방법론적으로 생각하게끔 하세요. 그러면 좀 더 아이가 더 낮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현실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너보다는 나는 이런 말로 시작하려. 이게 뭐냐면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너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마 이게 말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이한테 너부터 가면 아이가 이제 지책을 당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뭐 저도 아이 학원에서 아이 가르칠 때뭐 간혹 숙제 안 해오면 왜 숙제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도 인정해요. 그래서 너보다는 나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하세요.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이거 쉽지 않죠. 제 친구가 야, 어떻게 하면은 아이 공부 잘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뭐 책 읽는 모습 보여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레스토랑 하는데 어? 나 바빠서 책 읽는 모습 못 보여준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얘기를 못 해줬는데 제가 책 읽는 모습은 단 1분이라도 좋아요. 잠깐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따라해요. 저희 아버님은 영어 선생님이셨는데요. 제가 어릴 때 아버님 돌아가시 전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아버님의 모습은 늘 책 읽는 모습이었어요. 집에서. 그래서 그런지 저도 집에서 늘 책은 읽어요. 뭐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집에서 책 읽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도 분명히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6번은 이제 통장을 만들어 줘라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통장을 쪼개서 살아요. 그러니까 월급 통장이 있고 주급 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주급 통장은 제 용돈 통장이에요. 과소비 안 하려고요. 이게 이제 만들어진 습관인데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해주세요. 기분 내킬 때마다 뭐 주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술 먹었으니까 기분 좋아하니까 뭐 웬만 원 주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도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매주 이제 자동 이체로 해갖고 거기에 맞게 살게. 그래야지 아이가 아마 경제관념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과소비도 줄고, 그 다음에 돈의 가치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만들어 주되 주급으로 주는 게 좋아요. 주지 말고 뺏어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학원 예를 들게요. 저희가 원래는 시험 대비로 막 숙제 내주잖아요. 그러면 5개만 내주고 싶어요. 근데 이런 식이죠. 자, 오늘 수업 열심히 하면 숙제 10개 중에서 5개만 내줄게. 그러면 되게 열심히 해요. 원래는 5개만 내주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너 요번에 시험 잘 보면 예를 들어서요. 시험 잘 보면 이 뭐 용돈 올려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포기할 수 있어요. 에이 안 받고 말지. 왜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안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받으면 좋고.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포기하게 돼요. 근데 인간은 뺏는 거에 더 집착해요. 그러니까 요번 시험 못 보면 핸드폰 한 달간 뺏는다. 그러면 아마 용돈 얼마 올려줄게 보다 뺏는다에 더 뭐랄까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뺏기기 싫으니까요. 원래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아이는 주지 말고 뺏어라 라는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보물지도를 만들어 봐라. 이게 뭐냐면 가정에 꿈지도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빠가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엄마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를 한번 사진으로 만들어서 한번 붙여봐갖고 큰 도화지에 만들어서 거실에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같이 꿈이 공유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정은 서로의 모습을 알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뭘 원하는구나. 이 애가 뭘 원하는구나. 뭐를 위해 사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한번 보물진도를 만들어 봐서 가정의 어떤 꿈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이제 가정한테 당신의 가정의 꿈은 뭐예요? 물으면 있다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가정의 보물지도, 즉 꿈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드는 과정도 재밌을 거예요. 방 배치에 대해 얘기할게요. 지금은 이제 학부모 집에 직접 가서 가르치진 않아요. 예전에는 과외할 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돈 많이 줘도 가서 가르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집안에서 너무 많이 알게 돼서 그게 싫더라고요. 우선 방 배치만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문을 열었을 때 아이 방을 열었을 때 등이 보이지 않게 하세요. 약간 등이 보이게 된다면 문을 열었을 때 그건 감시당하는 느낌이 가요.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아이의 옆모습이나 앞모습이 보이게 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등을 보이게 하면 아이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정리는 본인이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색인을 만들어서 스티커로 이렇게 여기는 여기는 영어 책노, 여기는 수학 책노 해갖고 본인이 정리하게끔 하세요. 그리고 어릴 때는 저학년 때는 거실에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거실에서 공부할 때도 현관이 보이게, 아이 입장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현관에 누가 들어오는지 보이도록 바로요. 그래서 거실에서 하게 되면 그런 넓은 탁 트인 공간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도 아무 데서나 갖다 놔도 책 읽고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부터는 이제 자기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니까 자기 방에서 해야 되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거가 뭐야? 현재가 되고, 현재가 뭐요? 미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의 모습은 과거가 쌓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 열심히 하면 미래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를 오늘 들으시고 뭐 도움이 된 거는 참고하셔서 많이 응용해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더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모습이 되면 더 나은 미래의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면, 어머니라는 존재는 가정의 영혼입니다 라는 말이요, 제가 머릿속에 떠나진 않아요. 이게 제가 유대인 관련된 책 보다가 기억한 것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 어머니도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남편분들도 대단하시지만 특히 그래도 어머니들은 일도 하시면서 어쨌든 집안 가정의 교육을 어머니가 더 많이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위인들 뒤에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늘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어머니라는 존재가 대단하다라는 생각 들고, 지금 우리 학원 포함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뭐 제가 얘기한 거 많이 공유하셔가지고 더 좋은 가정을 만들고, 가정의 가장 큰 투자와 그리고 가장 큰 재산 그리고 가장 큰 사업은 저는 아이들 키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어머니가 중심이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어머니도 좀 힘들어도 화이팅 하시고요. 또 행복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